안녕하세요, 아마긴입니다. 자주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캐릭터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 초호기입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1995년 가이낙스가 제작하여 TV판으로 방영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극장판이 제작되고 있는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90년대의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에바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에바는 스토리가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여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TV판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원하지 않으셔도 가지 마세요. 서기 2000년 남극에서 인류는 세컨드 임팩트라는 대재앙을 겪게 됩니다. 세간에는 운석 충돌로 알려진 이 재앙으로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져 20억의 인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된 사회 문서에는 인류의 기원과 21세기의 세 번째 재앙, 서드 임팩트가 예언되어 있었고 이 재앙은 온 인류가 하나의 존재로 진화한다는 예언이었으며 15년 후 15의 사도가 인류에게 찾아와 신에게 대항한 대가로 인류를 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임을 알게 된 의문의 조직 제레는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격 도시를 건설, 그 지하에 군사기관 네르프를 창설하게 됩니다. 2015년 네르프의 기지로 사도들이 차례로 습격하기 시작하고 그 후 에반게리온의 주인공이자 초호기의 파일럿 이카리 신지가 네르프에 있는 제3동경도시에 도착하며 그를 마중 나온 네르프 소속 카츠라기 미사토와 조우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신지는 네르프의 수장이자 신지의 아버지인 이카리 겐도우에 의해 에바에 타라는 명령을 받게 됐고 갑작스런 명령에 당황하며 거부하자 그때 당시 모든 소년들의 마음을 녹였던 마음속 여자친구 아야네미 레이가 심한 부상으로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등장했고 계백적 냉혈한 인정머리라곤 쥐털만큼도 없는 겐도우는 당장 기절해도 이상할 것 없는 레이에게 다시 한번 에바에 탈 것을 부탁합니다. 마음속 여자친구 레이가 불쌍했던 우리의 주인공 신지는 어쩔 수 없이 에바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제 고작 걸마 수준의 조종 실력이었던 에린이 신지는 당연하게도 조종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걸 봐줄 리 없었던 사도에게 먼지나게 맞습니다. 엄청난 공격으로 에바는 침묵하게 됐고 신지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찰나 에반게리온의 간판 스킬 주인공 버프인 폭주가 시전됩니다. 폭주한 에바는 굳게 닫혀있는 입이 벌어지며 괴성을 질러댔고 압도적인 파워로 사도를 갈아버립니다. 싸움이 끝나 병실에서 눈을 뜬 신지는 그때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퇴원을 한 신지는 미사토의 제안으로 그녀의 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한편 평소엔 감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레이가 자신의 아버지한테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인 걸 신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겐도우도 레이에겐 각별했기에 더욱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신지의 어머니 이카리 유이는 신지가 4살 때 초호기에 탑승하여 실험하던 도중 코어에 갇히게 됐고 육신은 잃고 영혼은 코어에 흡수됩니다. 겐도우는 유이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신체를 만들게 되고 영혼이 없는 육체는 인형에 불과했기에 그 육신에 에반게리온의 시작인 릴리스의 영혼을 결합하여 이카리 유이와 똑 닮은 아야나미 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도 마찬가지로 코어에 영혼이 없으면 움직임에 제약이 있기에 영호기를 제외한 에바는 모두 어머니의 영혼이 코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후보들은 전부 어머니가 없습니다. 여튼 영호기와 영호기의 파일럿 아야나미 레이, 그리고 초호기의 이카리 신지, 마지막으로 2호기의 소류 아스칼 앙그레이, 이렇게 3명이 주인공이지만 신지의 얘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이 3명이 차례차례 사도를 격퇴하던 중 제14사도 제르엘이 등장합니다. 제르엘은 역대 사도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선보였으며 네르프 프론트까지 입성합니다. 2호기가 방어에 나섰지만 제르엘의 강함에 두 팔과 머리가 절단됩니다. 영호기도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돌격, 제르엘의 코어에 N2 지뢰를 박아넣지만 영호기는 파괴, 제르엘은 기수는 나지 않았고 네르프 프론트가 파괴되려는 순간 초호기가 나타나 죽방을 치게 됩니다. 둘은 혈전을 벌였고 초호기도 왼팔이 떨어져 나가며 싸웠지만 엄빌리컬 케이블이 없으면 활동이 5분으로 제약되어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가동이 멈춘 초호기 안에서의 신지는 지금 멈추면 모두가 죽는다며 움직이라고 마구 소리친 순간 다시 한번 주인공의 쌉싸기 버프 폭주가 시작됩니다. 초호기는 제르엘의 팔을 뜯어
자신의 팔을 복구하고 AT 필드 공격으로 제르엘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 쓰러져 있는 제르엘을 먹기 시작합니다. 제르엘의 SE 기관을 섭취하면서 배터리가 필요 없는 막강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초호기가 제가 만든 초호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정말 죄송하지만 결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신지의 정신은 피폐해져 갑니다. 원치 않게 에바에 탑승하여 싸우는 괴로움과 4살 때 사망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 무뚝뚝한 아버지와의 갈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2호기의 파일럿인 아스카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자신이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신지와 레이 사이에서의 질투심, 그리고 사도에게 패배한 뒤 신지가 그 사도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곤 정신을 헤집고 다니는 제15사도 아라엘의 등장으로 정신 공격을 받아 아스카는 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건 이후 제레에선 아스카의 빈자리를 채울 파일럿으로 나기사 카오르가 등장하며 의지할 곳 없는 신지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사실 카오르는 제17번째 사도 타브리스였고 제레에게 이용당한 것을 안 카오르는 신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신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리고는 기나긴 생각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신지는 자신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갑자기 실제 TV 밖의 세상이 나오며 이 세상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알람이 울리며 아스카가 잠을 깨우고 아빠, 엄마, 그리고 친구도 있는 평범한 가정으로서의 신지가 나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은 신지의 마음속으로 생각한 또 다른 가능성이며 이런 자신도 있을 수 있다며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곤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영상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엔딩은 제작진이 세상에 절망하여 우울증이 생기거나 도피하기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스토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니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를 폭주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